제가 네. 이제 풀 수 있는 만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견적을 아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가격인 업체를 찾을 수가 있어서 한 달에 300만 원도 차이가 나요. 똑같은 오. 상품을 쓰시는데 제가 오늘 공식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핵심은 뭐냐, 결국에 우리 매장이 상위 노출되려면은 견적서 같은 거 받아보실 때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행위들이 네. 있어요. 그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부가적인 게 엄청 많아요. 관리, 세팅, 보고서 이제 네. 멋있게 써주고 네네. 이런 것 때문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다 붙는 거예요, 사실. 상위 노출하는 점수를 쌓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엔 3개가 중요하다. 로직이 몇 달 후에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1년 정도는 이게 가장 강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옛날 되게 오래전에 마케팅 수업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들었던 게 이제 키워드랑 이제 네. 검색량이랑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을 잘해야 되고 하는데 네. 그게 플레이스 실제 상위 노출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어디까지 풀어야 그냥 오늘 그 공지표 네. 아까 얘기한 거 공식표 정도. 네. 예. 그러면 제가 네. 이제 풀 수 있는 만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유튜브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분들은 대중성을 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영어로 플레이스 상위 노출하기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네. 굉장히 경쟁률이 낮은 상권이겠죠. 솔직히 그런 곳이 어디 있겠어요. 네네. 요즘 경쟁이 다 치열한데. 네네. 그러니까 돈은 무조건 써야 돼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견적을 아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가격인 업체를 찾을 수가 있어서 이게 한 달에 300만 원도 차이가 나요. 똑같은 상품을 쓰시는데. 그래서 제가 공식표 점수 있는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핵심은 뭐냐, 견적서 같은 거 받아보실 때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들이 있어요. 그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부가적인 게 엄청 많아요. 관리, 세팅, 보고서 이제 멋있게 써주고 네네. 이런 것 때문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다 붙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사실 땡땡 맛집 쳤을 때 네. 첫 페이지에 있는 식당만 저는 생각하고 플레이스 3페이지가 넘어가는 업장들은 제 경쟁자라고 보지도 않고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은 3페이지 넘어가고 5페이지 넘어가서 있는 식당들은 마케팅 안 하는 식당들이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굳이 그 식당들을 내가 비교해가면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꼭 마케팅 못하는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3페이지나 막 5페이지 넘어가는 사람들을 자꾸 플레이스를 본단 말이에요. 어차피 온라인 마케팅 할 거면 1, 2, 3페이지에 있는 업장들만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보면 1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은 대행사를 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내가 네이버 계정이 한 개니까. 되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위 노출이라는 말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 행위들 중에서 매장에서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게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모든 이제 랭킹 순이나 인기도 순을 보면은 클릭 수라는 게 들어가요. 이건 모든 플랫폼이 다 마찬가지. 네이버, 뭐 쿠팡, 오늘의 집, 그냥 모든 플랫폼에서 리스팅 돼야 되는 순서를 짤 때 당연히 인기도가 많은 것부터 올려줘야 되잖아요. 인기도를 구성할 때 클릭 수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클릭수 이게 보통 대행사에서 얘기하는 트래픽이라는 거죠. 트래픽이 정확하게 뭔가요? 트래픽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에 이제 핸드폰으로 접속해가지고 강남 맛집을 검색을 했어요. 그럼 이제 지도가 뜨잖아요. 거기 지도 중에서 타코집을 눌렀다. 그럼 여기 이제 유입이 1이 찍히잖아요. 이게 이제 트래픽이에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우리 매장에 클릭해서 들어오면 그 트래픽 1이다. 그쵸. 상위 노출하는 것들은 그럼 이 트래픽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1페이지엔 사실 대응을 안 하고 들어가는 거는 원래 유명했거나 TV에 나와서 잠깐 이렇게 뜨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지속적인 트래픽이 있어야만 순위가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네이버 계정이 한 개잖아요. 그럼 제가 제 거 검색해서 제 매장 들어가면 트래픽 1이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반복했어 2번. 그럼 인정이 되나요? 그게 이제 IP가 똑같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행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대행사는 이제 아이디와 IP를 다르게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행사를 무조건 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낄 수밖에 없다. 네네네. 자, 그럼 첫 번째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외식업에 맞춰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본인의 매장을 눌러보세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럼 제일 먼저 그 플레이스 안에 들어가서 뭐가 있냐면 저장하기라는 게 있어요. 또 사장님들은 잘 몰라요. 저장하기라는 게 있는 거를. 안 쓰시니까. 그쵸. 저희는 뭐 그냥 영수증 리뷰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그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또 네이버가 밀고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저장하기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많이 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네이버가.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저장하기가 많이 이렇게 눌린 곳일수록 여기는 맛집일 거야라고 이렇게 뭔가 네이버의 그 시스템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이버가 이제 인기도를
카운팅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자주 찾는 뭐 매장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네이버도 데이터가 쌓이고 이걸 토대로 뭐 어딘가에 추천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이걸 많이 놓치세요. 그러면 대행사들이 하는 게 주로 이제 클릭수, 그다음 저장하기 이런 어떤 행위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많이 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리뷰인데 또 사장님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게 리뷰라고 하면 블로그 체험단, 맞아요. 뭐 이렇게 영수증 리뷰 이거 잘못하다 다 골로 가요. 블로그 체험단은 일단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이 못 하시고 그건 못 하죠. 첫 페이지 있는 분들은 이 리뷰 숫자가 과도하게 많아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수증 리뷰가 당연히 3배에서 5배 많아야 되는데 블로그 리뷰가 거의 비슷하게 시점으로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건 100% 대행사의 어떤 활동이 들어간 거죠? 들어간 거죠. 리뷰라는 거에 이제 종류가 있으셔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대행사가 아니면 일단 용어 자체를 잘 모르시고 뭐 영수증 리뷰는 매장에서 해야 되는 거고 아시겠지만 아실 거야. 블로그 리뷰라는 거는 이제 체험단 했을 때 지도를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카운팅이 돼요. 1, 2 올라가요. 한 달에 한 10팀 이 정도 하잖아요. 체험단 해봤자. 많아야 뭐 20팀 하는데 대량으로 해버리면 네이버는 어쨌든 이 매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로 올려줄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아, 네이버 입장에서는 블로그 체험단 리뷰가 많이 발행된 매장일수록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 맛집이겠구나 라는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쵸. 또 다른 포인트도 좀 이렇게 있을까요? 뭐 영수증 리뷰, 상호명 잘 넣고 안에 버튼 잘 넣는 거 있잖아요. SEO 최적화라고 하는데 뭐 사진 잘 넣었는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예약하기 버튼, 톡톡무늬, 길찾기 이런 것도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매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중치가 있어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마케팅 교육 받으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남도 하고 있고 나도 하고 있으면 동점. 안 하면 마이너스. 근데 그렇다고 플러스는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매장에서 못하는 것들이 핵심인데 클릭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장에서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장하기 이것도 이제 대량이 좀 필요하고 블로그 리뷰 체험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행사한테 가셔야 된다. 다만 이제 사기당하지 말고 합리적인 가격에 하셨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이제 다양한 그 상위 노출하는 점수를 쌓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엔 3개가 중요하다. 이게 로직이 몇 달 후에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한 1년 정도는 이게 가장 강력했던 것 같아요. 잘 올리다가 6개월에 한 번? 빠르면 3개월에 한 번씩 순위가 팍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어떤 건가요? 일단 네이버 로직이 만약에 바뀌면 대행사한테 맡겼다가 떨어졌을 때 처음에는 대행사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린 떨어졌지만 누군가 다시 올라갔을 거 아니야. 떨어졌다가. 그 업체를 잘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항목들을 찾아가지고 어떤 게 가중치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대응을 해서 그쪽으로 다시 대응이 들어가면 다시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럼 어찌 보면 로직이 바뀌었을 때 빠르게 잘 대처해주는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네요. 1인 기업인 업체나 업력이 짧은 업체한테 가면은 그게 힘들어요. 열심히 해주는데 따라가는 게 늦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표님을 통해서 저희가 네이버 플레이스에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가중치가 있는 점수표 그거를 이제 오늘 공개를 해주셨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행사 전화 진짜 많이 오거든요. 사기를 안 당하려면 짧게 어떤 질문 정도 좀 해줘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우선은 그 대표님들이 목적이 좀 확실히 있으셔야 돼요. 공식 표에서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것만 알아도 큰 돈은 이제 사기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무슨 상품이냐? 제가 말씀드린 이 상위 노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3가지거든요. 이거가 그 사람 입에서 나와야 돼요. 클릭수, 저장하기, 블로그 리뷰 이 3개가 물어보다 보면 다른 거 있어요. 어떤 뭐 비딩 프로그램 제공, 뭐 광고 세팅 뭐 이런 거. 이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물어보시면은 당황하시겠죠. 이거 빼고 해주세요라고 대표님들이 하셔야 돼요. 사장님들. 빼고 해주세요. 거기서 마진을 뭔가 남기는 구조가 있는 거네요. 원래 대행사는 그렇게 끼고 해가지고 업이 이제 좀 많이 이루어지는데 합리적으로 유민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품이 뭔지 알려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너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난히 마케팅 쪽 가시면은 잘 모르고 그냥 구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님이 운영하는 회사는 방금 얘기한 그 3가지 그런 것들을 질문하면 다 공개해 주시나요? 저희는 이제
제 얼굴이 팔렸기 때문에 네. 사기를 칠 수 없는 몸이 돼가지고 전화 주시면 다 알려드리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그냥 투명해요. 못 올릴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대표님 상권에 필요한 게 이제 지금 이런 상품들 제가 네. 합리적으로 가격을 좀 책정을 했고 네. 또 수량은 이 정도고 네. 저희 마진 사실 이 정도 남는다. 한 달 해보고 안 올라가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서 네. 좀 수량을 조절하거나 단가를 네. 조절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네. 근데 이제 거의 다 올라가기는 해요. 네. 근데 안 올라가는 상권은 이제 치열하기 때문에 그 대표님들도 일단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논의하는 거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교육 자체는 네네. 그냥 해주는 거예요. 대행사가 물어보면 당연히 그건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 네. 그냥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내가 광고비로 이제 얼마를 써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매장 컨디션마다 다르니까 네네. 얼마를 쓰세요는 좀 예산마다 다르지만 200만 원의 어떤 순이익을 만약에 쓴다 한 달에 1000만 원은 있어야 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네. 그래도 계속 돌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내가 200만 원 이번 달에 썼어요. 그럼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올랐나? 이것만 네. 보셔도 돼요. 근데 이걸 모르시니까 네. 그냥 대행사한테 얘기 듣고서 뭐 다음 달에 뭐 그럼 더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돈은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행사한테는 그런 표현 쓰기 좀 그렇죠. 대행사의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좀 네. 너무 그렇죠. 차라리 교육을 들으시는 게 낫죠. 오늘 대표님이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장님들이 돈을 쓰면서 네. 배운다는 거에 좀 너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마케팅을 그렇게 시작하면은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입문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기를 안 당하려면 사기치는 법을 적극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돈 날렸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기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아는 사람한테. 그러면 2번 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견적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거기 수량 더 늘려가지고 남들 한 달치 할 걸 난 2달치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매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가셔야 된다. 이걸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었고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셔서 가장 중요한 거 핵심만 뽑았는데 만약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라든지 이런 거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제가 그런 거에 맞춰서 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그 유튜브 고정 댓글에 대표님 그 문의할 수 있는 링크를 좀 남겨놓을게요.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은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부사키 TV인가요? 돈 버는 기술 마부사키라는 채널이 예. 또 거기에도 좀 영상이 올라와 네. 있나요? 그럼요? 많이는 없는데 네. 제 외식업 사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하나씩 올리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마부사키 TV도 구독을 좀 네. 해주시고 유익한 영상 많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희 다전포항 TV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남규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유익한 내용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